안녕하세요. 빰빠람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그 분양보증사고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 2천억 수준이었다가 급격하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요. 작년에만 14건의 사고가 터져서 거의 분양보증 사고 액수는 1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600억 수준이었는데 하반기 지나서 급격하게 증가 9천억을 뚫고 1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분양 성적이 부진한 곳들 위주로 손실액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대구, 인천, 울산 등등 지금 뭐 부동산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양보증 사고가 나게 되면 공기관인 허그의 부담도 뭐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뭐 건설사들 중에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13년 만에 분양보증 사고가 최대를 찍은 건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보증 사고가 났다라는 건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허그가 대신해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죠. 최근에 인천 가정 이지구 우미린 사업 전격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된 곳이라 안정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뭐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가 당첨자들에게 사업이 전격 취소가 됐다는 통보를 하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인천 가정 이지구는 2025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쭉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 수년 전부터 이 전세 계약 연장해 가면서 여기 입주를 기다리던 당첨자들은 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거죠. 민간 건설사가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주도한 케이스 중에 이렇게 스스로 사업을 철회한 경우는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또 자칫하면 본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뭐 지금 건설사 사업성이 훅 떨어지는 상황이라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은 주로 나눔형이나 토지 임대부로 몰리는 경향이 많죠. 일단 이렇게 사전 청약 자체에 대한 사업성을 건설사 스스로가 부정을 하고 있으니 여기 뭐 굳이 무리해서 뭐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사전 청약에서 마곡 총 273가구 모집에 8,300명이 지원을 했죠.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위례는 333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어요. 60대 1의 경쟁률을 찍었었습니다. 그냥 뭐 눈 돌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핀셋 청약,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고 아무데나 찌르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사전 청약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데, 인천 가정지구처럼 이렇게 건설사가 포기해버리는 위험도 있고, 일단 당첨돼서 들어가려 해도 지금 집값이 심상치도 않고 향후 기다리는 시간도 좀 애매하고, 이번에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입주만 뭐 2030년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거의 뭐 6년, 7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정말 아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 사전 청약을 해도 그냥 살짝 걸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지는 또 좋은 곳, 이렇게 이모저모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DH퍼스트의 아이파크 세채 청약에 101만 명이 몰렸었습니다. 경쟁률만 뭐 33만 대 1을 찍었었어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곳이기도 한데 아마 강남권에서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분상제 아파트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4년 전 분상제 가격이 더욱 매력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죠.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뭐 최근 1년 새 20% 오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일단 비강남권은 분상제라는 고삐가 풀렸고 강남권은 뭐 원가 상승분으로 분상제 적용이 돼도 만만치 않은 가격대로 이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무조건 무순위로 뜨면 3, 4년 전 분양단지는 가격적으로 워낙에 뭐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나 막상 요즘 나오는 뭐 분상제 아파트는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는 가격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층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분양시장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초반에 말씀드린 허그 보증 사고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규모, 충분히 넘어서고 마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물리고 물려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보다 더 올해 임대 시장에 머물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전세가도 뭐 살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도 매수를 원했던 사람들 마음이 차갑게 돌변해서 이제 뭐 쳐다보기도 싫은 거의 뭐 짜증이 날 정도의 가격대로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냥 딱 손절각. 그래서 이번에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 떠버리니까 잔금 해결하기 위해서 당첨자들 전세가 팍팍 내리면서 최소한의 잔금 정도의 자금만 원하는 뭐 아주 겸손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이렇게 붙으니까 전세가 뭐 오르는 듯 보여도 이제 뭐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공급 쪽 수그리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전세가를 낮춰서 내놓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길동, 강동, 헤리티지자에 벌써 뭐 100여 건 이상이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뜨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전세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갈 것 같지만 실은 분양대금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세가를 계속해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서울 전세가도 서서히 다시 하락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강남권은 뭐 엄청난 전세가 하락폭을 찍는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선수 기자촌 등등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 여기는 기본 수요가 전세가 오름세를 가만 잘 붙질 않아서인데 일단 가격이 낮은 쪽으로 선회하는 동선을 선택지로 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강남권 아파트들 전세가 낮추지 않으면 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 하락과 동시에 비강남권, 특히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는 곳들은 급격하게 가격을 쑤그리고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전세가는 다시 한번 이 격변의 세월을 보낼 듯 보이네요. 그래서 매매가도 다시 한번 이런 전세가가 영향을 받아서 출렁거릴 듯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허그의 재정적자 현상이 단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고구마 줄기 쭉 뽑듯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 결국 이렇게 건설 공급의 부진과 청약 수요의 손절,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와 매매가 약세는 한 가지 타겟을 향해서 날아갈 건데 바로 금융권이죠. 이거 다 돈이 제대로 돌아야 모든 곳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결국 뭐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금이 뭐 부족하고 말라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진정시킬 길은 없고 더욱 그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인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건설업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제2금융권이죠. 인천 지역 53곳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회수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어떤 지표가 떴습니다. 이 중 23곳이 경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원금, 손실, 배당도 불투명한 상태고요. 자산 건전성은 시중은행에 비해선 최대 130배 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지 개인 대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건설 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나섰다가 그냥 거의 된소리를 맞은 건데 대체로 모든 지역 금고가 등급면에서 거의 4등급을 맞는 형편에 와 있다는 게 충격적이죠. 특히 인천은 건설 분양 쪽이 거의 쥐약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모가 202조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선 이렇게 금융권이 비틀거릴 정도로 엄청난 자금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얘기. 그러니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게 되면 이거 수습이 불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기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일종의 지류죠. 이게 다 흘러서 한강으로 간다는 겁니다. 동네, 개울, 실개천, 청계천, 서울 시내 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물줄기는 그렇게 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부동산 자금에 시한폭탄이 붙어서 째깍거리고 있는 모든 자금들은 죄다 이금융권으로 거쳐서 시중은행으로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최후의 이런 모든 폭탄은 은행에서 터진다는 건데 작년 말 워크아웃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지난주 60억 상당의 기업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를 했습니다. 최종 부도는 아닌데 기업어음이 만기를 연장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하죠. 이게 부도 처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금융권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아주 서로 간에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악순환의 사이클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보증 자체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지금 건설 현장에서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고요. 공급이 흔들리니까 당연 가격에 불안을 느끼는 수요도 흔들. 게다가 이렇게 서로 간의 자금이 말라가는 현상을 겪으니 회수가 필수인 금융권은 갈수록 스스로를 쫄 수밖에 없죠. 부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로봇번호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